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출석은 네, 됐습니다. 자, 일단은 노티스랑 프리, 그러니까 공지사항이랑 자유 게시판은 나중에는 뭐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냥 여기다가 보여줄게요. 리스트 빼고 공지사항이랑 프리 넣어서 그냥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단 해볼게요. head.jsp에 가서 이 리스트를 하나 복사합시다. 복사해 놓고 하나는 노티스, 하나는 프리 라고 일단 해줄게요. 얘가 지금 둘 다 리스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상태에서는 둘 중에 뭘 눌러도 다 리스트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리스트 불러오는 방식이 보드 아이디가 간섭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홈에서 이 상태에서 노티스를 눌러도 리스트로 갈 거고, 프리를 눌러도 리스트로 갈 거예요. 이거 지금 데이터 그 초기화 해놨기 때문에 3개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해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뒤에 쿼리 스트링으로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보드 아이디는 노티스가 지금 1이죠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프리는 2. 이러면 보드 아이디가 1인, 그러니까 노티스를 눌렀을 때는 이 보드 아이디가 1인 경우에 해당하는 게시글만 보이면 되고, 프리일 때는 보드 아이디가 2인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게시글만 나타나면 돼요, 화면에. 자, 일단 버튼을 만들어 놨고 list.jsp에 가서 얘도 좀 바꿔주면 좋겠네요. 공통으로 아티클 리스트가 나올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어떤 게시판인지 이름을 가져와서 보여주면 좋으니까 바꿔주면 되는데, 얘는 컨트롤러 작업을 먼저 하고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써야 될 게 여기에 추가가 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아티클스밖에 안 가져오고 있어서 좀 추가를 하기 위해 얘부터 좀 건드려 볼게요. 일단 보드라고 하는 테이블을 다룰 레퍼지토리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서비스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보드 서비스 라고 변수부터 하나 만들어주고, 얘를 이 밑에서 의존성 주입 얘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러면 얘가 있을 때 얘도 그냥 의존성이 컨트롤러한테 들어가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돼요. 얘는 create class 컨트롤러가 아니라 서비스에 보드 서비스 만들어주도록 하고, 임포트를 해주면 얘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애가 되겠죠. 안에 내용은 없겠지만. 근데 보드 서비스는 내용을 그냥 아티클 서비스 거 좀 가져올게요. 아니다, 그냥 이만큼만 가져오죠. 이만큼만 가져와서 여기에 서비스 달아줘야 되고요. 이 어노테이션 안 달려있으면 얘가 서비스로서 컨트롤러에서 연결되는 서비스로서 인식이 되다가 말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얘도 보드 레파지토리, 어노테이션 같은 건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보드 레파지토리 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자, 생성자도 이름 바꿔주고요. 처리해줘야겠죠?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는데, 얘는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패키지는 레파지토리
그럼 여기서 또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고, 얘도 아티클 레파지토리 가져올 게 딱히 없네요. 그냥 래퍼만 갖다 붙이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 추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보드 서비스가 해야 될 일이 보드를 가져와야 돼요. 보드 테이블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볼까? 일단 리스트에서 우리가 헤드 여기서 이 버튼 노티스나 프리 버튼 눌렀을 때 이걸 인자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러 단에서 이 리스트 요청 들어올 때 쟤를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int id 보드 id 이런 거 하나 필요할 거고, 얘를 가져오는 걸 가지고서 보드를 조회하면 되겠네요. get articles 얘는 저희가 따로 건드린 적이 없었죠. 아티클 레파지토리에서 for print 아티클은 따로 만들어 놨고 get articles는 건드린 적이 없고, 이름을 그냥 쓸까? 바꿀까? 얘는 그냥 이름 그냥 쓰죠. 어차피 get articles라는 애 자체를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검색을 해보면 레파지토리에 있는 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고, 요것도 그냥 연결되는 부분인 거고, 실제로 사용하는 건 얘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냥 살려두죠. 이름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이런 거 하나 해주겠습니다. 보드 서비스에 get 보드 by id 이 안에다가는 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보드라고 하는 것도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는 create class 패키지는 vo로 가면 되고요. 이거는 아티클에 있는 거를 좀 가져와서 롬복을 위한 이것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ID 멤버 ID가 없죠? 이거 필요 없고, 대신에 보드 잠깐만 아니지, 확인을 해보면 RDate 업데이트 코드 네임 델 스테이터스랑 델 데이트 코드 스트링 코드 그리고 네임 그리고 델 스테이터스랑 이거는 멤버에서 좀 가져올게요. 여기 어차피 있는 거니까. 이러면은 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도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 붙였으니까 게터 세터 다 들어있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에서 이 보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get 보드 ID 얘를 만들어 줍시다. 얘는 보드 레파지토리에서 .get 보드 by id 똑같이 이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 주면 되고요. 얘는 일단 XML 따로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 합시다. select 여기서 쓰는 방식이 이거였죠? 쌍따옴표 3개 여기서는 select from body where id 파라미터로 받을 id 그리고 얘는 이제 삭제가 안 된 상태일 때만 가져올 수 있게 이것도 하나 넣어줄게요. 델 스테이터스
얘가 0이네.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삭제 전이니까 삭제하면 1로 바뀔 거고, 그래서 이것까지 넣어주고, 그러니까 삭제된 게시판이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처리를 해준 거고요.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얘가 보드를 가져올 거예요. 색깔이 왜 이래? 뭐 이거는 돌아오겠죠. 보드.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러 단에서 보드를 구해온 게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서 모델에 넘겨줍시다. 보드를 JSP에서 쓸 수 있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리스트로 가서 이 위에 있는 애를, 이제 보드라고 하는 애를 넘겨받았으니까 모델에 담아서 넘겨받았으니 보드에 있는 네임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보드 네임 보여주면 헤드에서 페이지 타이틀에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페이지가 들어가겠구나. 그럼 일단 여기서 이것까지 넣어주죠. 이러면 공지사항이면 공지사항 게시판, 자유 게시판이면 자유 게시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일단 해주고 테스트 한번 해보죠. 네. 어노테이션 보드 아이디 널 노티스 공지사항 게시판 나오고 프리 그러면 나오고. 근데 지금 일단 게시판에 맞는 그거는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처리를 좀 해줘야겠죠. 실제 우리 DB에 넣어놓은 이거 아이디가 1인에는 공지사항으로 나오게, 2인에는 자유 게시판으로 나오게. 그러려면 얘네 둘은 공지사항에 나와야 되고 얘는 프리에 나와야 되고, 그거를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얘는 사실 쿼리만 좀 바꿔주면은 될 것 같아요. 얘를 아티클스 얘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로그인된 회원에 대한 정보는 굳이 알 필요가 있나?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REQ 리퀘스트를 쓸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보드 아이디만 여기다 넘겨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거 가져가야 뒤에서 이 쿼리 실행될 때 얘 가지고서 조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change method parameter 여기 추가가 될 거고, 얘를 여기도 넘겨줄게요. 얘도 change method 들어와야 되는 거고, 얘가 실제로 실행될 때 여기를 좀 건드려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얘랑 조인을 하고 있구나. 이거 그냥 내비두고 이거 아이디 여기까지 냅둔 다음에 if 테스트, 여기 if 써서 조건식 넣어주면 되는 거는 해봤죠 저희. 여기 해봤어. 내가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보드 아이디가 0이 아니면 이때는 a.보드 id
얘랑 파라미터로 받아온 코드 id가 일치하는 글만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조건절이 아예 없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얘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잠깐만. 왜요? 어디? 얘가 여기로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되고, 얘가 이럴 때는 얘가 실행이 될 거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얘는? 간단하게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네요. 이제 아까 제가 이걸 썼던 이유가 뭐냐면, 이건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 쿼리문 안에다가 조건을 넣어줄 때 조건이 하나인 경우가 많지 않아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조건이 막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인 경우에는 우리가 요 안에다가 where를 넣어도 실행에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조건이 여러 개래요. 그럼 이때는 이 where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건마다 이렇게 where가 들어가 버리면, 만약에 조건이 이 두 개가 충족을 했대요. 그럼 이 두 개가 실행이 된다는 얘긴데, 쿼리문에 이거 한 줄이랑 이거 한 줄 추가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where가 두 번 나왔으니까 뭐라고 하겠죠. 이거는 신텍스 에러예요. 문법 에러. 그래서 이럴 때 조건이 많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방식으로 AND로 얘를 엮어놓고 나서 바깥에다가 이런 걸 하나 놔요. 이러면 이 조건이 몇 개인지랑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그냥 1은 1일과 같은 거니까 실행이 될 거잖아요. 맞는 조건이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이 참이면 AND로 엮였죠. 그럼 얘까지 참이어야 조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조건이 두 개래요. 여기까지 된대요. 그럼 AND 문제 없죠. 만약에 조건이 뭐 얘 빼고 세 개가 다 됐대요. 어차피 AND로 엮였으니까 이 조건 다 참인 것들만 골라서 가져올 거잖아요. 여기는 5어가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제 5어가 들어가면 이런 경우가 안 되겠죠. 왜냐면 얘는 무조건 참이고 얘가 5어면 얘 때문에 여기가 아니어도 실행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쿼리에다가 if 조건을 추가해 줄 때는 보통 이런 방식을 쓰는데, 조건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안 하고 AND도 필요 없고 여기다 where 그냥 넣어줘도 돼요. 그러면은 이 쿼리가 실행될 때 현재 이 조건이 거짓이래요. 그럼 이만큼이 그냥 없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될 거고,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래요. 그럼 얘가 쿼리에 이만큼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늘어날 거니까 좀 처리를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조건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조건이 여러 개, 두 개 이상, 그러니까 하나보다 많다, 그럼 무조건 이 방식을 써야 됩니다. 조건을 여러 개를 걸려면. 여기 같은 경우. 근데 얘는 이제 조건이 아니죠. where가 아니죠. where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가 없지만, 이제 where절에다가 뭐 이런 조건을 걸어서 특수한 경우에는 이 조건이 수행이 되고, 그게 아닐 때에는 조건이 수행이 안 되게끔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적어줘야 돼요. 하나 코멘트를 남겨볼까요? if 조건이 하나면 안 해도 되지만, 그러면 이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방식. 이 안에서 주석은 컨트롤 시프트 C입니다. 그래서 주석 걸어놓으면 얘 어차피 안 읽혀요. 이렇게 그냥 코멘트 달아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 했는데 오히려 썼더니 안 되네. 1 근데
이게 MySQL은 좀 다른가 보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인가 보네요. 얘도 안 돼? 얘로도 됐고. 됐다. 이게 DB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검색을 해보죠 한번. MySQL if 웨어절에서 if문 사용하기. 이 if가 아닌데 이거 말고 그러면 y바티스 이런거 보여드리고 싶은 예제가 괜찮은게 딱히 없네요. 그냥 하나인가? 이건가? 브라우저가 어딨어? 여기지. 하나구나. 1은 1. 하나네요, 하나. 예,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뭐 아는 사람이 알겠지만 어차피 상관없긴 한데 좀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1은 1과 같다. 커리에서는 얘가 두 개가 아니네. 옛날엔 두 개로 썼던 것 같은데. 예, 이건 제가 기억을 오래된 기억이라서 좀 잊은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만 이 말은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조건이 하나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여러 개면 이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현재 홈에서 로그인 안 했어요. 어차피 게시판 리스트 보는 거는 로그인 안 해도 되니까 노티스 들어갔다. 그럼 공지사항 게시판 나오는 거고, 공지사항 게시판에 해당하는 글만 나오게 되는 거고요. 프리 들어갔다. 그러면 자유 게시판 페이지 나오면서 자유 게시판에 해당하는 글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얘는 뭐 로그인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로그인을 했다면 리스트에 글쓰기 버튼이 있겠죠. 이렇게. 근데 노티스 같은 거는 아무나 글 쓰면 안 되잖아요. 얘도 하나 처리해 볼까요? 리스트에 글쓰기 버튼인데 조건이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러면 공지사항 게시판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들어왔을 때만 글쓰기 버튼이 수행이 되도록. 그러려면 좀 고칠 게 많겠네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글쓰기 기능 자체를 여기 페이지 보여주는 이 기능 자체를 로그인 체크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관리자만 쓸 수 있게 만들 거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권한 처리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권한 체크를 해서 그 권한에 해당하는 사람일 때만 이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왜냐면 단순히 로그인 체크만 해서 노티스 들어갔을 때 일반 유저는 라이트 버튼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쉽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로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일반 유저가 여기로 들어왔을 때는 막을 수가 없죠. 여기서 걸러주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 버튼 하나 숨기는 거는 여기서 그냥 처리가 돼요. 제 생각엔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URL 치고 들어왔을 때, 여기에 라이트 치고 들어왔다, 그때는 또 막아줘야 되니까, 공지사항에는 글을 못쓰게끔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좀 추후에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냥 할까? 필요한 게 로그인 했냐 검증하는 거고, 로그인을 했을 때
현재 보드 네임이 공지사항이면 얘는 이렇게 해볼까요? 일단 로그인 검증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로그인 검증을 하고 들어왔는데 보드 점 네임이 얘가 공지사항이다. 얘는 이렇게 하죠. 코드로 하죠. 코드로. 코드가 노티스다. 그러면 버튼 보여주고, 아니다, 얘는 생각보다 좀 고민할 게 좀 있네요. 얘는 좀 나중에 제가 준비를 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죠. 지금 당장 생각하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체크해야 될 게 생각보다 꽤 있어서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고, 일단은 멀티 게시판 적용하는 거 적용해서 해당 게시판에 맞는 글만 나오게끔 하는 거,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아이디 이것도 뭔가 바꿔주고 싶은데, 일단은 냅두죠. 일단은 냅두고,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이거 커밋 한번 할게요. 얘는 노티스 직전 커밋이 멀티 게시판용 테이블 생성까지. 그러면 멀티 게시판 주연 선택된 게시판에 관련된 게시물만 일단 이렇게 해놓읍시다. 현동님 잠시만요. 자, 일단 공유를 해드렸고, 현동님이 질문하신 거 좀 확인을 해볼게요. 글 작성 시에 작성 시에요. 아, 지금 작성 시에는 당연히 에러가 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라이트 할 때 보드 아이디를 넣어주는 게 없어요 현재. 근데 보드 아이디는 우리 쿼리에 낱널이란 말이에요. 아티클 이거 여기로 봅시다. 여기 들어가서 테이블, 이 F6 아니었나? 얘가 F6이구나.
여기 보시면은 보드 아이디 컬럼을 추가하고 얘를 난널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가야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우리 지금 게시물 쓰는 상태에서는 보드 아이디에 값 넣어준 적이 없어요. 지금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얘는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이것도 처리를 해줘야겠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게시물 작성할 때 라이트 혹은 드라이트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게시판에다가 글을 쓸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글 쓸 때 그 정보까지 같이 인서트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은 라이트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데이지 UI 활용해서 브라우저에 보여지는 모습 좀 변경을 했고요. 서버 껐구나. 다시 켜서 데이지 UI 적용시켜서 리스트에 이런거 마우스 올렸을 때 약간의 호버 효과 나오는 거, 그리고 버튼 디자인 이런 것도 좀 처리를 했고요. 상세보기 들어갔을 때 배지 달린 거 이런 거, 그리고 수정 버튼 누르고 들어가도 인풋이랑 텍스트 에어리어 같은 거,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 좀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게시물 작성할 수 있는 라이트라는 기능을 만들었죠. 라이트라는 기능은 리스트 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들어가면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을 수 있게 어떻게 추가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반적인 게시판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내가 쓰고 싶은 게시판이 어디인지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자유 게시판에 들어와서 글쓰기를 누르면요, 여기에 그냥 자유 게시판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거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일단은 제목 내용 입력 받고 작성 버튼 누르면 지금 안되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기. 뭐 수정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수정 잘 되고, 이제 어제 수업 마칠 때까지만 해도 수정했을 때 여기에 리절트 데이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처리를 좀 해주었고, 그리고 멀티 게시판 도입, 노티스랑 풀이 나눠서 공지사항과 자유 게시판 현재 나눠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 현재 우리가 히스토리 말고 지금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다가 모든 게시물을 다 저장하고 있고, 여기서 게시판을 보드 아이디로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얘를 왜 굳이 한 테이블로 관리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공지사항 게시판용 테이블 따로 있고 자유 게시판용 테이블 따로 있고, 이러면 관리하기 더 쉬운 거 아닌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구현은 할 수 있겠죠. 기능은 만들 수 있고 여러 게시판이 보이게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이름만 바뀌어서. 그러니까 공지사항 테이블 불러오는 퀄이 있어야 되고, 자유 게시판 불러오는 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퀄이가 사실상 다른 부분이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from 뒤에 들어갈 이거. 그러니까 id 같은 걸로 처리를 해주고, 얘가 id인 이유는 얘도 이제 다른 보드 테이블에 있는 pk를 갖다 활용을 해야 보드 테이블에서 뭐 코드나 네임 같은 게 바뀌었다고 해도 상관없이 적용이 되니까 얘를 가져다 쓴 거죠.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더 방대한 양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 이거 별거 아닌 게시판 만들어 오면서도 계속 중복 제거하고 여러가지 최대한 중복을 피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코드를.
근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프로그램이 무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도 있고, 우린 지금 객체지향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객체지향 언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언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이유를 잘 활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게시판을 다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 버리면 얘는 노티스고, 얘는 뭐 프리고, 여기는 뭐 Q&A고, 이렇게 테이블을 다 따로 만들었다면 이 테이블 불러오는 쿼리가 다 따로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이걸 보여주는 JSP도 다 따로 존재해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리스트 JSP라고 하는 페이지 하나에서 나눠서 보여줄 수 있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문을 가지셨다면 그냥 그럼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다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몇 가지 기능들을 더 추가할 거예요. 우리 현재 리스트에 들어갔을 때 총 게시물이 몇 개인지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일반적인 게시물, 뭐 네이버 카페만 들어가도, 네이버 카페에만 들어가도 전체 글 보기 했을 때 게시물이 총 몇 개 있는지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죠. 여기 이미 게시물 개수가 나오고 있고, 여기 이런 거 우리도 이런 거 추가할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이런 거 추가할 거고, 그리고 게시물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페이징 처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여기 있구나. 게시물이 만약에 이제 3개밖에 없지만 한 100개가 된다. 이 페이지 안에 100개가 다 나오면은 보기 안 좋으니까 한 페이지에 10개에서 15개 보여주는 걸로 해서 페이징 처리 하는 것도 내일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현동님이 말씀해주신 게시물 작성할 때 게시판 선택해서 작성할 수 있는 거, 그 기능도 좀 추가를 해줄 겁니다. 얘는 이제 다음 주 수업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한 내용까지 주말 동안에 잘 공부하시고 흐름 이해를 잘 하고 오셔야 돼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더 난이도가 있어질 거니까 지금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 잘 공부하고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됩니다. 그럼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 다음 주 7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